서울평생교육봉사단과 함께하는 역사가 쉬워지는 역쉬 두근두근 역사놀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인사.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화여봉주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단장에 대해 배워보고 또 놀아보았죠. 오늘은 동의보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건강하게 모두 건강해지는 그런 놀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화면에 보이는 손동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요즘 우리가 많이 보는 손동작입니다. 강다니엘, 헨리, 펭수. 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덕분에 챌린지 손동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위기 극복에 헌신하시는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국민들이 시작한 참여하는 의료진 응원 캠페인이죠. 의료진뿐만 아니라 소방관, 방역요원, 자원봉사자, 질병관리본부, 경찰, 공무원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노력하고 있죠. 그런데 조선시대에도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이 있었을까요? 그림 속 주인공은 조선시대 무관 김승옥입니다. 무관은 현대의 군대 장교예요. 이분의 초상화를 확대해 볼까요? 점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네요. 그런데 이것은 점이 아니에요. 두창이라는 병을 앓고 나면 움푹 파이는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 자국을 얼근 자국, 곰보 자국이라고 불렀어요. 이 병은 너무 무서워서 사람들이 마마, 호구마마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지난 시간 화여봉지가 어떻게 세상을 떠났는지 기억하죠, 여러분? 바로 이 두창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죠. 현대는 천연두라고 부르고 지금은 치료제가 있어서 그렇게까지 무서운 병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두창 같은 전염병을 역병이라고 불렀어요. 두창 말고도 이질, 온병, 여러 역병들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 역병에 맞서 싸웠을까요? 어떤 분들 덕분에 조선시대는 건강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오늘은 허준이라는 분과 그분이 쓰신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를 가지고 배워보고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으로 어떻게 노냐고요? 신체를 튼튼하게 하는 놀이도 하고 약장설합 기억력 게임도 하고 그리고 미로 찾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즐거운 역사놀이 시작해 볼까요? 광해군이 왕이 된 지 4년, 1612년 조선에 온역이라는 병이 번졌어요. 온역은 이라는 해충이 옮기는 병균에 의해 생기는 병인데 병에 걸리면 8일 이내에 죽을 수도 있고 10명 중 7, 8명이 죽는 아주 나쁜 병이었어요. 광해군은 치료를 위해 간이벽 온방이라는 의학책을 만들어서 배포하였지만 그 내용이 너무 엉성하였어요. 광해군은 유비에서 풀려난 허준에게 의학서를 다시 편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허준은 병이 왜 생기는지, 병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병을 치료하는 데는 어떤 약이 필요한지, 그 약의 이름과 치료 방법, 약을 만드는 방법 등 그 주의사항까지 적어서 신찬벽 온방이라는 의학서를 편찬합니다. 광해군은 허준의 의술을 높이 평가하고 또 그의 의술을 믿었어요. 1590년 광해군이 왕자일 때
두창에 걸려서 목숨이 매우 위태로웠어요. 선조와 왕실 가족들은 걱정이 너무 컸죠. 왜냐면 아무도 왕자를 고치겠다고 나서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왕실 내이였던 허준이 광해군의 두창을 치료하며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광해군은 그 공로로 정삼품 벼슬을 받게 되었고 그의 뛰어난 의술을 인정받았던 거죠. 허준은 14년 만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여 광해군에게 바쳤습니다. 광해군은 그 내용을 보고 놀라워하며 출판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에 완성되었지만 그 책을 편찬하라고 한 왕은 광해군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책을 편찬하라고 했냐고요?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가 의학서를 편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선조는 왜 의학서를 편찬하라고 명령하였을까요? 1592년 조선에 임진왜란이라는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북선 이순신이 활약한 그 전쟁입니다.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은 다치고 많이 아팠어요. 선조는 그런 백성들의 고통을 보며 허준과 내의원 5명에게 의학서를 편찬하라고 명합니다. 백성들이 스스로 자신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는 의학서를 만들라고 명했지요. 다시 전쟁이 발발하자 의서를 만드는 작업은 중단되었어요. 이후에 전쟁이 완전히 끝나게 되자 선조는 다시 의학서를 편찬하라고 하였어요. 선조는 의학서 500여 권을 허준에게 내어주고 허준은 그때부터 단독으로 동의보감을 집필하게 됩니다. 선조가 승하하자 당시 어이였던 허준은 그 책임을 지고 귀양을 갔어요. 어이는 왕을 치료하는 의사를 말해요. 승하는 왕이 돌아가신 것, 귀양은 죄인을 멀리 산속이나 섬으로 쫓아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광해군이 허준의 귀양을 막으려고 했지만 신하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 귀양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허준은 그 귀양살이 동안 동의보감 집필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드디어 14년 만에 동의보감을 완성하였습니다. 이후 광해군은 허준을 귀양에서 풀어주었고 허준은 조선의 의학과 백성들의 건강과 치료에 온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허준이 14년이나 걸려 만든 동의보감은 어떤 책일까요? 우리나라는 중국의 동쪽에 있어요. 동은 우리나라, 의는 의학, 동의는 우리의 독자적인 의학을 말해요. 보감이라는 말은 보물책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길래 보물책이라는 이름까지 붙었는지 우리 한번 찬찬히 살펴볼까요? 동의보감은 동아시아 최고의 한방의서예요. 2,000가지가 넘는 병증을 밝혔고 1,400개가 넘는 약재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637개는 우리나라 약재로 이루어져 있어요. 또한 병에 대한 4,000개가 넘는 처방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조선에도 최고의 의료서와 치료법이 있었는데 백성들은 왜 죽어가야 했을까요? 왜 새로운 책이 필요했을까요? 수준 높은 의학서가 많았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 참고하기 어려웠어요. 게다가 대부분 중국의 처방전이어서 우리 민족의 체질과는 맞지 않았죠. 더 심했던 건 당시의 약재는 중국에서 수입해 왔는데 그 약이 너무 비싸 일반 서민들은 그 약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민들은 약 한 번 못 써보고 시름시름 앓다가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허주는 백성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우리에게 알맞는 그런 새로운 의학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전국 각지를 돌며 우리 실정에 맞는 약초 그리고 의술을 익히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치료했던 경험을 덧붙였고 기존의 의학서 내용도 꼼꼼히 살펴서 넣었습니다. 허주는 서민들이 우리 산천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로 약을 만들었다고 했죠. 어떤 약들이 있었는지 알아볼까요? 조선시대 한 남자가 배가 아프다며 쓰러졌어요. 급체였어요. 의원이 약을 찾는다며 부엌으로 갑니다. 부엌에 약이 있다고요? 의원이 찾은 약은 무즙이었어요. 우리가 먹는 그 무의 즙이요.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함유되어 있어 급체를 했을 때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한여름 햇볕 아래 한참 서 있던 여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의원이 약을 찾는다며 부엌으로 가네요. 부엌에 또 약이 있다고요? 부엌에 무슨 약이 있을까요? 의원이 찾은 약은 식초였어요. 식초를 끓여서 재빨리 환자의 코에 수증기를 대게 하면 일사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일사병은 수분이 손실되어 오는 병으로 수분이 아주 많은 식초가 응급처치약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다음 중 동의보감 속 약의 재료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변에서 흔한 것들이 다 약이 된다고 했는데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고사리, 2번 국화, 3번 오징어뼈. 1번 고사리. 고사리는 약입니다. 갑자기 나는 열을 내릴 때 고사리를 쓴다고 합니다. 해열제 같은 거죠. 2번 국화. 국화꽃. 약일까요? 네, 국화도 약입니다. 우리 몸속에 독을 없애주는 약이에요. 그럼 3번 오징어뼈. 네, 오징어뼈도 약이었습니다. 우리 피가 멈추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네, 엄마가 약을 발라주나요? 옛날에는 오징어 뼈를 갈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피가 멈추지 않을 때 뿌렸다고 해요. 그러면 피가 금방 멎는다고 합니다.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약재 이름을 여러 가지로 넣었어요. 의원들이 쓰는 전문 이름과 일반인들이 쓰는 한글 이름, 그리고 사투리까지도 함께 기록해 두어서 누구라도 쉽게 그 약을 찾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에 보이는 이 약재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본 약입니다. 약재명은 구체, 한글로는 부추, 사투리로는 정구지입니다. 엄마가 해주는 부추전의 부추. 그 부추도 약재였다니 너무 신기하죠. 동의보감은 2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크게 5가지로 나뉩니다. 내경, 외형, 잡병, 탕해, 침구. 내경편은 오늘날 내과에 해당하는 의학 정보로 되어 있어요. 우리 몸속의 장기들의 병증, 정신적인 질환을 다뤘어요. 외형편은 머리에서부터 신체 각 부분의 외과적인 질환을 다루었고, 잡병편에서는 전염병, 구급 및 부인과 소아과의 내용들을 다루었어요. 탕익편에서는 약에 대한 것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침구편에서는 침과 뜸 등에 대해서
담겨 있습니다. 보물 같은 동의보감은 25권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국보이고 동양의학의 모든 지식을 집대성한 백과사전이에요. 오늘날까지 동아시아 의학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인정받아 의학서로는 세계 최초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중국과 일본 등 많은 동아시아에서 동의보감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거 진짜 싫죠? 아프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맞아요. 아프지 않도록 예방을 해야 되죠.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방입니다. 동의보감은 세계 최초로 예방이 중요하다는 예방의학을 강조하였어요. 우리 몸에 저항력이 충분하다면 병이 생길 수 없으니 미리미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라는 것이죠. 동의보감 속에 우리 몸속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예방법이 있습니다. 얼굴을 자주 두드려라. 얼굴을 자주 만져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진대요. 귀를 자주 때려라. 귀는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등을 따뜻하게 하라. 등을 따뜻하게 하면 역시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예방법, 바로 코로나19 감염 예방법이죠. 여러분들, 창문도 자주 열고 내 책상도 자주 닦고 마스크는 꼭 쓰고 있고 손은 자주 씻으며 이렇게 감염증 예방을 위해 슬기롭게 생활하고 있지요. 지금까지 허준과 동의보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는 동의보감을 주제로 신나게 역사놀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역사가 쉬워지는 두근두근 역사놀이 그 첫 번째 놀이는 건강해지는 신체 놀이입니다. 화면을 잘 보고 우리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우리 금방 전에 동의보감에 나온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하는 예방법 기억나죠? 얼굴을 자주 두드려라, 귀를 자주 때려라, 등을 따뜻하게 하라. 이 예방법을 응용한 놀이입니다. 그런데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소독을 합시다. 그리고 너무 세게 손바닥을 비비거나 귀를 마사지하거나 코를 문지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 놀이는 박자에 맞춰 손바닥 비비기입니다. 손바닥을 비비면 내장의 혈액순환이 좋아져서 몸이 따뜻해지고 잠을 푹 잘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먼저 연습 한번 해볼까요? 화면에 손 그림 색깔이 바뀔 거예요. 그 그림이 바뀔 때마다 여러분들은 손바닥을 비비면 됩니다. 자, 잘할 수 있겠죠? 자, 시작! 화면을 잘 보고 색이 변할 때 손바닥을 비비면 됩니다. 준비, 시작! 이번엔 좀 많아 보이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준비, 시작! 금방 여러분들은
SOS 모스 부호에 맞춰 손바닥 비비기를 하여 보았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겠죠? 자, 다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동요, 비행기에 맞춰서 손바닥 비비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두 번째, 박자에 맞춰 귀 마사지 하기. 동의보감에는 귀를 자주 때려라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귀를 때리지는 않고 이렇게 귀를 앞뒤로 마사지 해 보겠습니다. 자, 연습 시작! 네, 아주 잘했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귀 마사지 시작! 네, 아주 잘했어요. 신체놀이 세 번째, 박자에 맞춰 인중 마사지 하기. 인중을 마사지하면 코막힘과 감기 예방에 효과가 좋다고 하네요. 남자는 왼손, 여자는 오른손으로 화면이 바뀔 때마다 쓱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연습해 볼까요? 시작! 화면을 집중하고 인중 마사지 시작! 네, 아주 잘했어요. 마지막으로 동요 얼룩송아지에 맞춰 인중 마사지를 해보겠습니다. 연주는 이연서 어린이가 해주었습니다. 네, 여러분들 손바닥이 따뜻해졌나요? 오늘 우리 모두 다 잠을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자주 얼굴도 두드리고 귀도 마사지하고 인중도 마사지해서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봅시다. 두근두근 역사놀이 두 번째, 약장 서랍이 열린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하는 놀이입니다. 약장은 뭘까요? 약장은 약재를 보관 관리하도록 특수하게 만든 수납장이에요. 폭은 좁고 길이는 긴 서랍을 만들었고 그 서랍 안에 여러 약재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저 서랍장 안에 몇 가지 약이 들어갈까요? 서랍은 80개이지만 110개의 약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아래의 서랍장은 위의 서랍장보다 더 넓죠. 자주 사용하거나 부피가 큰 약재들은 더 넓은 서랍장에 넣었습니다. 서랍장 앞에 쓰여진 한자는 약재 이름들이에요. 허준 선생님께서 약장에서 약을 꺼내셨어요. 몇 번 서랍장에서 약을 꺼냈는지 그 서랍장 번호를 순서대로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열었던 약장 서랍은 몇 번이었는지 잘 기억해 주시게. 색이 변한 서랍의 번호를 순서대로 말하면 되네. 자, 그럼 연습 문제 시작해 볼까요? 어때요, 여러분? 어렵지 않죠? 잘할 수 있겠죠? 자, 그럼 1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쉽네. 1단계는 아주 쉽습니다. 시작!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보통이네. 2단계는 보통의 어려움입니다. 똑같이 3개의 서랍의 번호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서랍에 번호가 없습니다. 자, 어떤 자리가 어떤 숫자였는지 잘 기억하고 보세요. 준비, 시작!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삼 단계는 조금 어렵습니다. 번호를 4가지 기억해야 하는데요. 다행히 이번에는 숫자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어렵네. 4단계입니다. 4개의 숫자를 기억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서랍장에 숫자가 없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준비, 시작!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매우 어렵네. 마지막 5단계입니다. 기억해야 할 서랍의 번호가 5개고요. 또 빨라집니다. 집중해서 잘 보세요. 자, 시작.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잘하였네. 네, 여러분들 참 잘했습니다. 허준 선생님이 몇 번 서랍장을 열었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두근두근 역사놀이 끝났습니다. 두근두근 역사놀이 세 번째 신형 장부도 미로찾기 꼬불꼬불 미로찾기 먼저 끝나도 다른 친구들을 위해 조금 기다려 주세요. 신형 장부도 신체의 오장육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린 그림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사람의 몸에 대해 설명하면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림을 그려 넣었다. 신형 장부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눈을 뜨고 코를 벌렁거리면서 입을 벌리고 있고 배는 출렁출렁 호흡하는 모습을 그렸다. 신형 장부도는 해부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의 체내에서 정기신의 흐름과 오장육부의 운행을 그린 일종의 개념도인 것이다. 활동지는 쉬운 활동지와 어려운 활동지가 있어요. 자기가 미로찾기를 잘하는 친구는 어려운 활동지를 선택하면 됩니다. 정답이 궁금하다고요? 정답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다음에 만나요 라고 인사한 그 뒤에 정답이 나옵니다. 자, 지금부터 미로찾기 시작.
오늘의 문화유산 허준의 동의보감. 허준의 동의보감은 당시 조선 사람들의 건강과 치료를 걱정한 허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죠. 코로나19가 얼른 끝나서 모두가 일상으로 건강하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역사가 쉬워지는 두근두근 역사놀이,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OX 퀴즈 타임. 1번. 허준의 동의보감은 선조 때 완성되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아니죠. 광해군 때에 완성되었습니다. 두 번째, 허준의 동의보감에는 모든 약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다. 하나, 둘, 셋. 네, 아니죠. 한글과 사투리도 쓰여 있었어요. 허준의 동의보감에서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O일까요? X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맞았습니다. 병에 걸려 치료하는 것보다 병에 걸리지 않도록 먼저 튼튼한 몸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역사가 쉬워지는 역시 두근두근 역사놀이, 다음 시간에는 쿵쿵 짝짝 우리 악기에 대해서 한번 놀아보려고 합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그때까지 모두 다 파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